김정은은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쾌재를 부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바지에 오줌을 싼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줌 싸는 쪽으로 저는 배팅하고 싶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석유도 있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라고 유명하죠. 심지어 독일 아리안족이라는 말이 그 페르시아 쪽의 이름이에요. 그 정도의 역사와 전통과 종교적이고 아주 거대한 나라고 또 나라 자체 자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천혜의 여세처럼 산맥이 막힌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란을 못 때린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까지도. 근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그 강한 나라를 그렇게 쳐부시는 거 보고요. 북한은 뭐 이란에 비하면 한 개 군쯤 내는 그런 허약한 나라입니다. 전기도 없는 나라니까. 근데 그런 여세와 같은 나라, 기름 부국 같은 나라, 역사 전통 있는 나라를 그렇게 쳐부수는 거 보면요. 김정은이가 저기 겉으로는 뭐 미사일 쏘고 뭐 폼 잡는 것 같지만 원래 겁먹은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놀란 개가 더 짖는다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체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불안함을 느꼈을까요? 그럼요. 베네수엘라도 주권 국가고 한 게 대통령이고 소위 러시아 중국제 방공망 대공 무기로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 나라인데 심지어 호위하는 부대는 쿠바의 특수 병력이 와가지고 지켜준 나라거든요. 근데 그거를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납치할 정도면은 그냥 자기 안방처럼 생각할 정도로 미국이 모든 걸 파악하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베네수엘라 같은 원유부국 그런 한 개 국가 어떤 좌적 견제에서는 공산권이 도와주는 중국, 러시아가 도와주는 그런 강대한 좌쪽 국가 치고는 그것도 강국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을 가서 납치할 정도면 원래 이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모든 게 그렇게 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면 거의 90% 이상이 확신을 가지고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네수엘라 수준을 파악하고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증명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83년도인가 내가 쳐보면 알겠지만 중국 민항기가 납치돼가지고 그 납치되니까 비행사들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북한 상공에서 내리려고 계속 돌았거든요. 그런데 북한 방공망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 몇 시간 동안 헤매는데 결국은 그 테러범들이 알아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한국으로 올 정도로 북한이 그래도 80년대 초는 아주 강국이라고 아주 조밀한 세계적으로 이 방공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가 민간 여객기가 몇 시간 한 시간 남아 빙빙 돌아가도 모르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미국이 친다고 이미 몇 번 경고한 그런 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철없어가지고 그냥 의시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의시될 정도면 이미 그건 뭐 한심한 거고 망할 정도인 거고 정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쩌리죠. 야, 미국이 쳐들어오면 우린 꼼짝 못한다.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며 북한은 핵을 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거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북핵 문제가 두드러진 것은 1990년 이후부터거든요. 동구권 깨지고 소련 붕괴되고 이런 속에서 북한이 해볼 거는 상용 무기는 전부 고철덩어리거든요. 비행기 지금 한국이 지금 4세대, 5세대로 나가고 있는데 북한은 1950년대 미그 15, 1세대, 2세대, 3세대, 기껏해야 미그 29, 3세대쯤 가지고 있으니 그거 뜨지도 못하고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형편에서 인민군 밥도 제대로 못 먹이죠. 자동차는 화목되고 목탄자 떼고 있죠. 인민들은 수백만 굶어 죽죠. 이런 형편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밖에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그 수백만 굶어 죽음 속에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 거거든요. 사실 미사일은 소용이 없는 건데 그 도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집어던질 수 있는 수단까지 가지고 있어. 이런 폼을 잡느라고 모든 걸 털어서 국민 시체 후에 수백만 시체 후에 그걸 만든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란이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 때린 것이 핵을 있기 전에 쳐야 된다. 테러 지원국이기도 하고 원조국이니까. 그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렇게 맞겠냐. 우리가 이미 만들길 너무 잘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더더욱 넣지 않을 겁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은 핵 능력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30년 전 소리인데 이 정치라는 게 자기 욕심, 무슨 노벨상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미화하려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진실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걸 보면은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이번 중동 사태를 어떻게 접하고 있을까요? 알려주긴 하죠. 북한은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당국이 요리하는 대로 이렇게 전파시키는데 그래도 요즘은 워낙 핸드폰이나 이 외부 정보를 이렇게 그 SN이 빨리 해가지고 북한도 좀 소식이 퍼지죠. 근데 일부 깨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고 일반 주민들이야 뭐 당국이 선정하는 대로 보라 저렇게 미제국주의가 양육강식으로 세계를 지금 막 약하면 저렇게 먹는데 우리는 핵무기 가지고 있은 것이 그 수령님의 위대한 설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충성 우상화 쪽으로 교육하는 거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모르길 바랄까요? 뭐 일반 백성들이 뭐 먹고 사느라고 하루 한 끼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북한을 운영하는 중추는 간부들이거든요. 엘리트들. 근데 이들은 이걸 보고 있죠. 야, 이란이 다 저렇게 쪽도 못 사고 그냥 얻어 터지고 있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납치돼 가네. 뭐 우리 거는 뭐야.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죠. 중동 사태가 진정된 후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리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낼까요? 뭐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요. 지금 회담 할 의미가 없어요. 뭐 서로 양보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란처럼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미 핵무기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어도 때리면 또 때려요. 별거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거 입구만 다 지하 폭탄으로 막아놓고 치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남한은 한국 정부라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옛날 94년도 그 IBM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계속 하려고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죠. 이건 쳐야 되겠다. 말려서 안 된다. 누가 막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학자들은 또 100만이 죽습니다. 무슨 100만이 죽어요. 이미 북한은 완전히 붕괴됐는데요.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인민도 굶어 죽는 형편이고 모든 윤전 기제, 전투 운영 기제들이 몽땅 다 모져 세우고 녹슬어 있고 그냥 들어가서 접수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래 놔뒀다가 핵무기는 핵무기대로 늘어나고 300만 이상이 굶어 죽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온 배 타고 온 친구 어떻게 그 사진까지 다 찍고 촬영까지 왔는데 항해도 배천 연안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 바다 연선이고 먹을 것도 많은데 거기서도 굶어 쓰러져 있는 청년 촬영해가지고 올 정도니까 뭐 그런 그 통치자들끼리 잔치 이걸 보고 그러죠. 통치자들이 잔치를 하는 한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 국민들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생각을 해야지. 통치자는 그렇죠. 김정은은 다 죽여버려도 자기 하나 살겠다는 놈이거든요. 그게 무슨 평화적인 협상으로 될 일이나요? 아니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전 핵무기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보유하는 쪽으로 인정을 하고 제재 좀 풀어달라요. 우리 조금 이제는 더 많이 만들지 않겠으니까 있는 건 인정해달라요. 이런 식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만약 인정한다 하게 되면 한국도 가져야죠.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럼 회담이 뭐가 되겠어요? 트럼프가 2018년 그때부터 만나고 뭐 또 만나고 한 게 이슈였지. 세상에 유명한 독재자, 세상에 대한민국의 한 개 군밖에 안 되는 경제력, 한 개 군수도 안 되는 놈을 그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자체가
그 김정일을 띄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2017년 바로 전에 자기 형을, 이복 형을 그 백주에 공항에서 독살해 죽일 정도의 세상의 독재자라고 지금 다 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나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되지도 않은 일을 또 거짓말해가지고 만나줘가지고 독재자 몸값만 잔뜩 올려놓지 않았어요. 북한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다 배제돼 있으니까 아니 수령님이 미국 대통령하고도 뭐 만나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다고요. 대가로 무슨 핵무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개방이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더 죄는 건 더 죄 들어가고 핵무기는 뭐 이제 노골적으로 저는 말도 하지 말라고 북핵 없애는 건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있는 거 인정해주고 그 이상 안 만들면은 안 만들겠으니까 제재나 좀 풀어달라고 이게 지금 협상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호변이에요? 재미도 그렇지 한두 번 만나서 인기 정치가로서의 그 정치꾼들이 그런 거죠. 인기 두 번 했으면 됐지 세 번 되지도 않은 걸 또 만난다? 웃기는 거죠. 나는 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상식적인 얘기죠. 뭐 정치가들이랑이 뭐 앞뒤가 맞으니까 뭐 아까도 북핵 문제 그때 94년도 그 때렸더라면은 북핵이 딱 그때 정지됐고 어쩌면은 북한이 통일될 기회를 김영삼 대통령 때 놓쳤다. 그하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가지고 다 무너진 걸 대피 정책으로 도와주면서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다고 북한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서 노벨상 하나 살짝 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규정에는 줬던 거 거짓말에 줬던 거라도 도로 바치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 같아도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져야 그때 가지고 저 사람 사기꾼입니까? 하면 그때 늦은 거죠. 그런 사람을 한쪽에서는 민주화의 우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꼭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뭐 우적인 그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죠. 무슨 자기 머리 꼭대기 핵무기 만든다는데 같이 칩시다 했으면 오히려 그때 손들었을 거야. 아마. 독재자들이 오히려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약해가지고 천민자본주의 아주 그 소인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똑같아요. 뭐 김여정이 그 여자애 무슨 30살도 안 되는 그 철딱서 없는 그 김정은이 그걸 앞에서 뭘 잘 배우면은 무슨 평화원장하고 대화가 된다는 대화에서 뭐 들어가자는 거예요. 대화에서 뭘 얻자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필요가 있다면 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대화에서 핵무기를 놓겠어요? 뭘 놓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화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평화하자면 핵을 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핵을 놓지 않고서 한국 정부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국제 규정으로 그걸 허용되겠어요? 한국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 때 부지사 시켜가지고 지금 800억 달러인가 800만 달러인가 무슨 그 돈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전 세계가 지금 대북 봉쇄하는데 돈을 몰래 갖다 줘. 달러. 그게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데 돈 쓰는 게 뻔한데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거 갖다 준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물론 지금 대통령 일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지만 이분도 역사를 이렇게 가면 보면 뭐 인간은 다 완벽지 않다고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죠. 올해 들어 김주의 공개 행보는 왜 이렇게 더 강해졌을까요?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니까 뭐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서도 어린애들 뭐 총 쏘게 하더라고요. 어른들 옆에서. 근데 애도 이제 뭐 13살이면 굉장히 뭐 성인이나 같은 건데 뭐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의미가. 미국서도 어린애들 부모 옆에서 총 쏘게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기관단총 여자애가 쏘다가 옆에 있던 그 관리하는 분이 총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도 뭐 미국도 쏠 수 있어요. 근데 뭐 북한은 제 맘대로 나라에서 뭐 딸이 쏘는 거 뭐 그렇게 무슨 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부여합니다. 뭐 말쟁이라 할 수 없어요. 말이 할 수 있겠죠. 뭐 군부의 무슨 군사적인 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니 장난하는 거 애들 장난하는 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가볍게 일단은 이해하세요. 이제 13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크게 그냥 독재국가에서 제 맘대로 하네 하고 딸이 이뻐서 저러는 건지 후계자를 키우려고 저러는 건지 무슨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못 됩니다.
그냥 말장난에 하나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아유 저러고 있네 이 정도의 가치로 보면 좋겠습니다. 총기부터 탱크까지 계속 군사 장면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북한은 군사국가니까요. 뭐 총구에서 정치가 나온다라고 그런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은 무기, 국방 이런 거 아니에요 군대. 원래 선구전치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댔죠. 모든 건 선군이라고 김정일 때부터 망해가니까 다 죽어도 우리 군대만 잡으면 된다. 나는 군대만 잡으면 그게 독재국가라는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분위기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북한 영화 보면은 90% 이상이 다 군사 문화입니다. 군사 전쟁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말을 해도 그렇고 놀이에도 군사 놀이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고 항상 힘이 논리로 군대 놀이인 거죠. 그 북한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공식 직함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데 북한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끌고 가는 걸까요? 아직 13살이니까 직함을 주고 싶어도 못 주죠. 미성년자 아니나요? 뭐 북한도 그렇죠.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뭐 13살짜리 장군이라고 임명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직함을 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 내에서도 너무 어려가지고 직함을 못 줄 정도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자꾸 김지혜 그 애들 노름 같은 게 자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 앞날이 지켜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지, 뭐 형을 시키겠는지, 김여정이 시키겠는지 아주 젊은 놈이에요. 이제 40초반입니다. 뭐 40초반은 좀 애들이나 같잖아요. 여기서는 뭘 그렇게 앞날이 많은데 뭐 자꾸 그러겠어요. 뭐 병이 좀 있다. 아니 뭐 40쯤 되면은 그렇게 처먹고 그렇게 술 먹는데 제 맘대로 하는데 그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젊으면 젊음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온 국가가 만순광영소에서 건강 체크해 주는데 그럼 뭘 했으면 좋겠냐? 아니 그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북한 주민을 깨우쳐야죠. 북한이 왜 폐쇄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폐쇄하는 게 그 상대의 속심을 안 거 아니에요? 그 상대를 알면 우리는 그 대칭 세워야지. 폐쇄를 뚫려야죠. 그때 통치자하고서 회담해가지고 폐쇄가 뚫려지나요? 그러면 폐쇄를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보 유입을 민간이든 정부든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상식적인 걸 하지 않으면 통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같아요. 하는 것도 방해놓지나 말았으면 좋을 정도고요. 그렇게 보면 김주애를 조금 이른 시기에 노출한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탈북자 대부분은요. 탈북자 출신 엘리트 대부분은 무슨 정서와 상식이 맞지 않다고 그래요. 북한은 남전여비가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외롭게 자랐거든요. 일반인으로 자란 게 아니라 왕자로 있다 나니까 친구도 없고 정상적인 교육, 사회생활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는 가족밖에 없다고요. 자기 자식밖에 없고. 또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이뻐하는 거는 부성애라고요. 김정은만 아니라 인류가 그런 거고 짐승도 똑같고요. 그런 자연 상식으로 보면 그저 제일 쉽습니다. 김여정의 존재감과 역할은 어떤 상황인가요? 김여정은 그저 김일성의 제일 믿음직한 비서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사인 빨대도 하고 재터리도 갖다 주고. 비서예요. 제일 믿음직한 비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아마 갑자기 김정은이 죽어 자빠지면 김여정이가 오히려 실무자로서는 후계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왜 실무를 그래도 뭐 어리지만 30대는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김주애는 시켜서 어떡하겠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 너무 어리지. 좀 상식이 어긋나도요. 김주애를 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그런 철딱선이 올려놔가지고 북한 빨리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뭘 알겠어요. 지금 김정은이도 얼마나 한심한짓하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저 인민들 그 우유 졸인 걸 그걸 뭐라 그러던가 저 치즈를 먹이게 해주세요. 선대가 김일성 김정일 때 뭐 초식 풀로 고기를 먹인다는 건 다 실패했죠. 이젠 새롭게 자기 방침대로 해보세요. 인민들한테 치즈를 먹이세요. 치즈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유에서 나와요. 우유 자체도 없는데 그렇게 귀한다고요. 근데 우유 구경도 못 하는데 우유를 졸여서 치즈를 만들어요. 치즈 만들기 있어야 돼. 그냥 김정은이 얼마나 철없는 놈이고 그냥 부자로 살다가 그냥 지처럼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 13년 전인가 29살인가 30살 때 그때
방침 내는 게 뭐예요? 잔디 까세요. 세상에. 아인민들은 텃밭에 잔디 깔 수 있어요. 거기다 옥수수 하나를 더 심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그리고 스키 타세요. 아니, 지금 이래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여유가 있어요? 스키 타려고 언제 또 차도 없는데 언제 그 겨울에 거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라 키우세요. 아니, 지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랄 키우고 뭘 키운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무슨 밀이 좋으니까 밀보리 심으세요. 옥수수도 못 먹는다. 옥수수가 제일 수확이 많이 나요, 밭에서는. 근데 밀보리 심으세요. 밀보리라는 게 이렇게 흩어 뿌리기 때문에 잡풀하고 뭐하고 이게 김 잡는 게 제초제가 없으면 못해요. 옥수수는 그래도 대가 이렇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눈을 보고 이렇게 김을 맬 수 있지만 이 밀보리는 잡풀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잘 완전히 그러니까 산량은 옥수수의 절반 3분의 1밖에 안 나고요. 제가 농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라는 게 저게 완전히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거기다 또 김주에 13살짜리 시킨다. 빨리 망하는 거예요. 나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시킬 수도 없는 건데 여하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아비릴입니다. 여기서 네가 원리 내가 원리 결론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닥치면 닥치니까 그때 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설사 김주혜가 돼도 아유 뭐 틀리고 뭐가 없어. 아유 잘 됐네. 저 철딱 써있는 게 나라 망쳐놓겠네. 이렇게 기뻐하시라. 긍정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제 얘기보다도 최근에 넘어온 그 탈북자들 있잖아요. 배 타고 넘어온 친구들.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도 어린애가 저렇게 설치고 들어가니까 아유 무슨 김정은 자체도 너무 어린 걸 시킬 때 좀 거부감이 있었대요. 근데 김지혁까지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또 살 땡땡이 쪘어요. 지금 애들은 이제 굶어 죽는데. 그 본능적으로 충성을 떠나가지고 인간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너무 젊었네. 거기다 또 저 딸년까지 저렇게 돼지처럼 살진 거 끌고 다니네. 본능적으로 싫은 거라. 김주혜가 후계자 확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계자 확정이라는 거는 우리 국정원이 확인한 거예요. 모든 대북 정보의 집합체가 국정원인데 거기서 김주혜 될 것 같다라고 결론했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 얘기야 뭐 그런 판이죠.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국정원이 하는 힘은 아니에요. 지금 대북 정책이 하는 거 보세요. 국정원이 하던 방송도 죽였어요. 이정석이라고 지금 원장하잖아요. 이분도 책상머리 사람이에요. 세종영수 출신이거든요. 이분 있을 때 김대중 때, 노무현 때 통일원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다 했어요. 근데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심지어 문재인 때 지금 이 사람 역사 가만 보세요. 뭐 대북 정책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엉뚱한 짓 했죠. 그런 기관에서 김주혜가 후계자 될 것 같다. 지금 모양 봐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겠죠. 세상에 옛날 국정원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대북 정책 보면 알잖아요. 그 국정원이 한심한 거죠. 나는 그 역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건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그건 뭐 신경 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국정원 자체가 이 모양이다. 설사 맞는다 하면은요. 그 환영할 일이라는데 그 철딱 써있는 거 후계자 시켰다니까 그 나라가 그 제대로 되겠어요? 저 김정은도 지금 깽판 치고 앉아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고요. 제가 탈북 과학자로서 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을 알아야 북한이 대북 정책이나 통일을 왜 이것이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이익인가. 실업 문제 다 풀리죠. 핵 문제 다 풀리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남북한을 통해서 이 급격하게 대출로가 열린다는 거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지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중국이 이전 제품도 싼 데다가 기술력도 우리 다 따라왔거든요. 어떤 걸 앞서고 있어요. 이런 판에 출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하고 합친다는 게 북한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0.3달러도 못 받는 그런 싼 노동력이다. 우리 동족 아닙니까? 그냥도 도와야 될 판인데 우리가 일 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외국 노동자 3,000달러 월급 주던 거를 그 사람들 100달러만 줘도 몇 배인 줄 압니까? 그게 막 3,000배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이게 제품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제경쟁에서 우린 기술이 있고 제품이 좋아요. 근데 비싸서 문제인데 인건비 때문에 북한 노동자 쓰면은 그 적은 돈 같지만 북한에서는 정말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저 독재자가 주는 월급부에서는. 거기는 그대로 도움되고. 그래서 싼 인건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다 팔면은 중국 제품보다 훨씬 싸진다는데요. 이게 경쟁력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출路가 아닙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을 관심하고 통일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우리 직업과 우리 돈에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정말 이것이 급선무라는 거를 모든 국민이 알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표에 의해서 권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 이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서 이렇게 실행하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 진정한 평화 토링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서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평화 공존이 되는 진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합니다.